나는 그날 엄마의 핸드백에서 떨어진 그 얇은 서류 뭉치를 주울 때까지 우리 가족이 완벽한 가면을 쓰고 살고 있었다고 믿었다. 그 서류는 병원 기록이었다. 여동생 지은의 불임 진단서. 하지만 그건 가짜였다. 부모님이 지은이를 대리모로 강요하기 위해 의사까지 매수해 조작한 증거였다. 그 순간 내 손이 떨렸다. 복수가 아니라 살인 충동이 스쳤다. 지은이는 18살 때부터 이상했다. 갑자기 사라지던 주말들, 창백한 얼굴로 돌아오던 밤들. 나는 형으로서 그냥 스트레스 탓이라고 치부했다. 대학 입시, 연애 문제, 뭐든 그럴듯한 핑계가 있었다. 하지만 그 서류를 본 후 모든 게 무너졌다. 부모님은 우리를 사랑하는 척하며 지은이를 희생양으로 삼았다. 왜? 할아버지의 유산을 물려받기 위해, 무슨 비밀스러운 거래를 위해. 그날 밤 나는 칼을 쥐었다. 하지만 배지 않은 건 아직 때가 아니라는 걸 알았기 때문이다. 서울의 겨울은 차갑다. 특히 강남의 고층 아파트에서 내려다보는 야경은 번쩍이는 불빛 속에 숨겨진 어둠을 상기시킨다. 나는 민준, 29살, IT 회사 중간 관리자. 평범한 삶이었다. 매일 지하철 2호선으로 출근하고 주말엔 지은이와 카페에서 커피를 마시며 웃었다. 지은이는 내 유일한 피부치이자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존재였다. 그녀는 23살, 패션 디자이너 지망생. 밝고 순수하고 항상 웃는 얼굴로 나를 오빠라고 불렀다. 하지만 그 웃음 뒤에 숨겨진 고통을 나는 이제야 알았다. 그 서류를 발견한 건 우연이었다. 엄마의 생일 파티 후 집 안을 치우다 핸드백이 엎어진 거다. 흰 봉투가 바닥에 떨어졌고 호기심에 집어들었다. 서울대병원 불임 진단 및 치료 동의서. 지은이의 이름이 적혀 있었다. 불임. 지은이는 작년 여름에 남자친구와의 여행 사진을 SNS에 올리며 행복을 뽐냈다. 왜 불임? 더 이상하게도 날짜가 이상했다. 지은이가 고등학교 때부터 시작된 기록. 그건 불가능했다. 나는 즉시 병원에 전화했다. 이 기록이 진짜인가요? 상대는 당황한 목소리로 환자정보보호법상이라고 얼버무렸다. 하지만 나는 포기하지 않았다. 해커 친구에게 부탁해 병원 데이터베이스를 뒤졌다. 결과는 충격적이었다. 진단은 가짜. 의사가 부모님의 지시로 서류를 위조한 흔적이 명백했다. 대리모 계약서가 숨겨져 있었다. 지은이는 부모님의 압력으로 누군가의 아이를 임신해야 했다. 그 누군가는 우리 집안의 사업 파트너, 아버지의 오랜 친구인 최 회장의 아들. 무슨 거래인가? 할아버지의 재산 분배를 위한 더러운 음모. 분노가 치밀었다. 지은이를 만나러 달려갔다. 그녀의 원룸은 여전했다. 작은 책상 위에 스케치북이 쌓여 있고 벽에는 패션 일러스트가 붙어 있었다. 지은이는 문을 열자마자 웃었다. 오빠, 갑자기 웬일? 하지만 그녀의 눈가는 붉었다. 나는 서류를 던지듯 내밀었다. 이게 뭐야? 그녀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오빠. 그녀는 울음을 터뜨렸다. 그날 밤 지은이는 모든 걸 털어놓았다. 엄마가, 아빠가 나한테 아이를 가져다 달라고 했어? 최 회장 집안이 후계자 없이 위기에 처해서 우리 집안의 도움을 원했대. 대신 할아버지 유산의 절반을 준다고. 난 싫었어. 하지만 그들이 내 장학금을 끊고 학교를 중퇴시킬 거라고 협박했어. 그리고 그 서류. 불임이라고 하면 내가 선택한 게 아니라 의학적 이유로 대리모가 돼야 한다고 속였어. 나는 그녀를 안았다. 지은이의 몸이 떨렸다. 그녀는 이미 3달째 임신 중이었다. 최 회장의 손자. 그 아이는 지은이의 몸을 갉아먹고 있었다. 메스꺼움, 피로, 끝없는 병원 방문. 부모님은 그녀를 가족의 영웅이라고 칭송하며
돈으로 입막음을 했다. 하지만 지은이는 무너지고 있었다. 오빠, 나 이 아이를 어떻게 해? 낳으면 평생 후회할 것 같아. 하지만 포기하면 우리 가족이 파탄 날 거야. 그 밤, 우리는 울었다. 그리고 나는 결심했다. 이 복수는 가족을 무너뜨려야 한다. 하지만 공정하게. 법으로, 진실로 그들의 죄를 고스란히 되갚아야 한다. 다음 날 아침, 나는 변호사를 만났다. 의료 기록 조작과 강제 대리모. 증거가 있으면 감옥행입니다. 하지만 그건 시작에 불과했다. 나는 더 깊이 파고들기로 했다. 부모님의 비밀 장부를, 사업 거래를, 모든 걸. 지은이는 나를 말렸다. 오빠, 그만해. 그냥. 이 아이를 낳고 끝내자. 하지만 그녀의 눈빛은 달랐다. 복수에 대한 갈망이 보였다. 우리는 동맹이 됐다. 서울의 거리를 걸으며 계획을 세웠다. 먼저, 증거 수집. 나는 회사에서 해킹 스킬을 이용해 부모님의 이메일을 털었다. 거기엔 최 회장과의 편지들이 있었다. 지은이를 설득해. 돈은 충분히 줄게. 유산 문제는 우리가 해결하지. 부모님은 가족을 팔아넘겼다. 며칠 후, 나는 부모님 집으로 갔다. 평소처럼 저녁 식사, 엄마는 김치찌개를 끓이며 웃었다. 민준아, 요즘 회사 어때? 아빠는 신문을 보며 고개를 끄덕였다. 나는 참았다. 서류를 테이블에 올렸다. 이게 뭐예요? 침묵이 흘렀다. 엄마의 손이 떨렸다. 아빠가 먼저 입을 열었다. 그건 가족을 위한 거다. 지은이가 이해할 거야, 이해? 그 말에 내 피가 끓었다. 지은이는 도구가 아니에요. 당신들은 범죄자예요. 그날 싸움은 시작됐다. 부모님은 부정했다. 내가 뭘 알아? 우리는 희생했어, 희생. 그들의 탐욕이 지은이를 망쳤다. 나는 집을 나왔다. 문을 쾅 닫으며 이게 끝이 아니에요 라고 중얼거렸다. 복수의 첫걸음. 이제 진짜 게임이 시작됐다. 서울에 비가 내리던 그날, 나는 지은이와 함께 병원을 찾았다. 그녀의 배는 아직 부풀지 않았지만 초음파 화면에 작은 심장 소리가 울렸다. 건강해요, 의사가 말했다. 하지만 그 소리는 나에게 저주처럼 들렸다. 지은이는 창밖을 보며 속삭였다. 오빠, 이 아이를 지울 수 있을까? 나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 그건 더 큰 상처야. 부모님을 무너뜨려야 해. 집으로 돌아와 우리는 과거를 회상했다. 우리 가족은 겉으로는 완벽했다. 아버지는 중소기업 CEO, 어머니는 사회복지사, 강남의 아파트, 매년 해외여행, 지은이와 나는 사립학교 출신. 하지만 그 뒤엔 어둠이 있었다. 할아버지의 죽음 후 유산 분쟁. 아버지의 사업이 흔들리던 때 최 회장은 구원자였다. 내 딸을 데려와. 아이를 낳게 해. 대신 투자금을 주마. 그 거래가 지은이를 노렸다. 지은이는 고백을 이어갔다. 처음엔 장난처럼 시작됐어. 엄마가 가족을 위해 작은 도움이라고 했어. 검사 받으러 병원에 데려갔고 갑자기 불임 진단이 나왔어. 이게 내 운명이야라고. 난 믿었어. 오빠한테도 말 못했어? 부끄러워서 그녀의 목소리가 갈라졌다. 나는 그녀의 손을 쥐었다. 이제 다 끝날 거야. 내가 지켜줄게. 복수 계획은 세밀했다. 첫째, 증거 확보. 나는 변호사 김 변호사를 통해 의료 기록 조작의 증인을 찾았다. 그 의사는 부모님의 돈을 받은 후 양심의 가책에 시달렸다. 도와주세요. 더 이상 못하겠어요. 그는 녹음된 대화를 건넸다. 부모님의 목소리. 지은이를 설득해. 불임으로 만들어. 둘째, 언론. 하지만 섣불리 움직일 수 없었다. 가족 명예가 걸려 있었다.
회사에서 나는 스트레스를 받았다. 상사가 민준 씨, 요즘 딴 생각하네, 라고 타박했다. 나는 웃으며 넘겼다. 하지만 밤마다 악몽을 꿨다. 지은이가 피를 흘리며 쓰러지는 꿈, 그 꿈이 나를 더 단단하게 만들었다. 지은이와 나는 매일 통화했다. 오빠, 배가 아파. 병원 가 언혜가 데리러 갈게. 그녀의 목소리는 약해졌다. 임신 초기 합병증. 부모님은 모른 척했다. 지은이한테 전화해봐, 바쁜가 보다. 한 주 후,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다. 지은이가 병원에서 전화했다. 오빠, 유산 위험이 있어? 입원해야 해. 나는 달려갔다. 병실에서 그녀는 창백했다. 부모님한테 말했어. 그런데 엄마가 참아. 아이가 중요해라고 했어. 그 말에 나는 폭발했다. 병원 복도에서 어머니를 만났다. 왜 그래? 지은이가 왜? 나는 소리쳤다. 당신 때문이야. 그 가짜 서류 때문에 어머니는 눈물을 흘렸다. 민준아, 우리도 어쩔 수 없었어. 사업이. 어쩔 수 없어? 그 핑계가 역겨웠다. 나는 어머니를 밀쳤다. 당신들은 괴물이야. 간호사가 달려왔다. 소란이 일었다. 아버지가 도착해 나를 끌어냈다. 집에 가자. 얘기하자. 차 안에서 아버지는 말했다. 최 회장이 돈을 더 주겠대. 지은이가 낳으면 너한테도 줄게. 뇌물. 나는 웃었다. 그 돈으로 지옥을 사는 거예요? 집에 도착해 나는 폭로를 시작했다. 가족 채팅방에 서류 사진을 올렸다. 이게 당신들 짓이야. 부모님은 패닉에 빠졌다. 엄마가 울며 전화했다. 민준아, 삭제해. 가족이야, 애 가족. 그 단어가 이제는 독이었다. 지은이는 퇴원 후 내 아파트로 왔다. 오빠, 나 이제 여기서 살게. 부모님 못 믿어. 그 시기 나는 최 회장을 조사했다. 그의 아들은 무능한 놈, 사업 실패로 집안이 흔들렸다. 대리모는 그들의 마지막 카드. 나는 익명으로 기자에게 팁을 줬다. 대기업 회장의 비밀 대리모 스캔들 기사가 나오기 직전 부모님이 나를 불렀다. 민준아, 화해하자. 지은이한테 돈 줄게. 돈. 나는 거절했다. 늦었어요. 지은이의 상태가 나아지자 우리는 다음 단계를 밟았다. 법적 소송 준비. 변호사가 성공률 80%예요. 하지만 가족 관계는 끝날 거예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끝나도 좋다. 복수는 후회 없는 선택이었다. 하지만 예상치 못한 반전이 왔다. 지은이가 말했다. 오빠, 이 아이, 내가 키우고 싶어. 충격. 왜? 이 아이는 내 일부야. 부모님의 죄를 아이한테 물려주고 싶지 않아. 그 결심이 나를 흔들었다. 복수가 단순해지지 않았다. 이제 아이를 보호하면서 부모님을 무너뜨려야 했다. 서울의 밤거리를 걸으며 나는 생각했다. 이 싸움은 길어질 터, 하지만 지은이를 위해 모든 걸 걸겠다. 봄이 왔다. 벚꽃이 강남거리를 물들였지만 우리 마음은 여전히 겨울이었다. 지은이는 임신 5개월째. 배가 부풀어 오르며 그녀의 걸음이 느려졌다. 나는 매일 그녀를 데리러 갔다. 패션 스튜디오에서 퇴근하는 그녀를. 오빠, 오늘 디자인 아이디어 나왔어. 아이 옷 그려봤어. 그녀의 미소가 희미해졌다. 스트레스 탓이었다. 부모님과의 관계는 얼음장 같았다. 아버지는 사업에 몰두하며 나를 피했다. 어머니는 가끔 문자를 보냈다. 민준아, 밥 먹었어? 지은이 괜찮아, 가식. 나는 답하지 않았다. 하지만 내부에서 갈등이 싹텄다. 어렸을 적 기억. 아버지가 나를 업고 공원에서 놀아주던 날, 어머니가 손수지은이 인형을 만들어주던 밤, 그들은 정말 악마였나? 아니,
탐욕이 그들을 바꿨다. 변호사의 조언으로 나는 상담을 받았다. 심리상담사 박 선생은 말했다. 분노는 연료지만 불태우지 마세요. 지은이를 위해 냉정하게 인행정. 쉽지 않았다. 밤에 칼을 쥐고 부모님 사진을 노려봤다. 하지만 지은이를 위해 참았다. 그녀는 이제 아이의 이름을 지었다. 할인. 봄처럼 따뜻한 아이. 소송 준비는 순조로웠다. 의사의 증언, 이메일 로그, 계약서. 김 변호사는 형사 고소 가능해요. 의료법 위반, 강요죄. 하지만 부모님 쪽에서도 움직였다. 최 회장이 변호사단을 보냈다. 합의하자. 10억 줄게. 돈으로 무마. 나는 웃었다. 거절. 그들의 패닉이 느껴졌다. 그러던 중 지은이에게 위험이 닥쳤다. 밤늦게 그녀의 전 남자친구가 나타났다. 지은아, 왜 연락 안 해? 임신. 그게 뭐야? 그는 소리쳤다. 지은이는 떨며 설명했다. 가족 문제야. 하지만 그는 믿지 않았다. 너 바람 피웠어. 싸움이 붙었다. 나는 달려가 그를 쫓아냈다. 다시 오면 죽여. 그 사건 후 지은이는 더 불안해졌다. 오빠, 아이가 무사할까? 나는 경찰에 신고했다. 보호 명령. 하지만 그건 부모님의 음모처럼 느껴졌다. 조사해보니 전 남친은 부모님의 돈으로 고용된 척 보였다. 지은이를 압박해. 소송 포기하게. 또 다른 배신. 분노가 폭발했다. 나는 아버지에게 전화했다. 당신 지디죠. 아버지는 부정했다. 내 상상이다. 하지만 그의 목소리가 떨렸다. 소송 첫 공판날 법정은 텅 비었다. 판사는 서류를 보며 인상을 찌푸렸다. 의료기록 조작 증거가 명백합니다. 부모님은 변호사를 통해 가족 내 오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증인이 나왔다. 의사. 저는 강요받았습니다. 돈 5천만 원의 법정이 술렁였다. 어머니가 울음을 터뜨렸다. 민준아, 왜 이렇게 해? 왜? 그 질문에 나는 대답했다. 증인석에서. 당신들이 지은이를 파괴했으니까요. 사랑. 그건 거짓말입니다. 공판 후 부모님은 나를 기다렸다. 로비에서. 아버지가 말했다. 이제 그만. 최 회장이 사업을 포기할 거야? 우리 모두 망해. 좋다. 그게 목표였다. 지은이는 공판을 지켜봤다. 오빠, 고마워. 이제 자유로워. 하지만 자유는 멀었다. 임신 후기, 그녀의 건강이 악화됐다. 고혈압. 병원 생활. 나는 직장을 그만두고 돌봤다. 회사 동료들은 민준 씨, 왜? 라고 물었다. 나는 가족 문제라고 했다. 하지만 속으로는 후회했다. 이 복수가 나까지 삼킬까? 한밤중 지은이가 말했다. 오빠, 부모님을 용서할 수 있을까? 나는 침묵했다. 용서. 불가능. 하지만 그녀의 눈빛이 나를 흔들었다. 복수는 검은 구멍. 빠지면 빠져나올 수 없다. 다음 날 기사가 터졌다. 대기업 후계자 대리모 스캔들, 의료 조작 의혹, 최 회장의 주가가 폭락했다. 부모님의 사업은 휘청였다. 부모님은 절박해졌다. 어머니가 병원으로 왔다. 지은아, 미안해. 엄마가 잘못했어. 지은이는 차갑게 말했다. 늦었어요. 어머니는 무릎 꿇었다. 그 장면이 내 가슴을 찔렀다. 인간적인 약함. 하지만 나는 밀어냈다. 나가세요. 복수의 대가. 가족의 파탄. 여름 더위가 서울을 달궜다. 지은이는 임신 7개월. 병원 침대에서 그녀는 웃었다. 오빠, 할인이 발차기 해. 느껴봐. 나는 손을 올렸다. 작은 움직임. 생명.
그 느낌이 복수를 잠시 잊게 했다. 하지만 현실은 가혹했다. 부모님의 사업이 무너지기 시작했다. 은행 대출 거부, 파트너 이탈. 아버지는 매일 전화했다. 민준아, 도와줘. 너라도 도와줘. 웃기지도 않았다. 나는 무시했다. 대신 소송을 밀어붙였다. 두 번째 공판. 이번엔 언론이 몰려들었다. 플래시가 터졌다. 피고 측 조작 인정하나 변호사가 합의 중이라고 얼버무렸다. 하지만 판사는 엄중했다. 피고인 구속 가능성, 부모님은 창백해졌다. 최 회장은 포기하지 않았다. 그의 아들이 직접 나왔다. 형님, 이건 오해야. 돈 줄게. 지은이한테도. 지은이는 병실에서 들었다. 오빠, 만나줄래? 끝내자. 나는 동의했다. 카페에서. 최아들은 잘생겼지만 눈빛이 비었다. 미안해. 아버지 짓이야. 하지만 아이는 내 거야. 그의 말에 지은이가 떨었다. 내 몸에서 나온 아이예요? 당신 거 아니야? 싸움은 거기서 끝나지 않았다. 최아들은 협박했다. 소송 취하 안 하면 지은이 과거를 폭로할게. 그 불임 루머 가짜. 하지만 세상은 믿을 터. 나는 주먹을 쥐었다. 시도해봐. 그날 밤 나는 최 회장의 사무실을 해킹했다. 비밀 계좌, 뇌물 기록. 그걸 익명으로 검찰에 보냈다. 지은이의 출산이 다가왔다. 8개월 그녀는 조산 징후를 보였다. 응급실. 나는 그녀 손을 잡았다. 괜찮아. 내가 있어. 의사가 말했다. 스트레스 때문이에요. 휴식하세요. 스트레스. 부모님 탓. 나는 그들을 원망했다. 병원 로비에서 아버지를 만났다. 왜 왔어요? 지은이 보러. 그는 울었다. 민준아, 내가 다 잘못했어. 사업 포기할게. 그 말에 흔들렸다. 하지만 지은이가 깨어났다. 오빠, 아이가 위험해. 초음파. 태아 심박 이상. 수술. 나는 기다렸다. 3시간. 할인이 태어났다. 작은 여아. 울음소리. 지은이는 지쳤다. 오빠, 예뻐. 나는 눈물을 흘렸다. 이 아이가 복수의 희생양이 돼선 안 돼. 출산 후 지은이는 회복 중이었다. 나는 할인을 안았다. 부드러운 피부. 삼촌이 지켜줄게. 하지만 문 밖에서 부모님이 기다렸다. 봐줄까? 지은이가 허락했다. 엄마가 할인을 안고 울었다. 할머니 죄야. 그 장면이 복잡했다. 용서의 문턱. 하지만 나는 막았다. 아직. 소송은 절정에 달했다. 검찰 출석. 부모님은 조사받았다. 의료 조작 인정. 아버지는 고백했다. 가족을 위해. 미안. 뉴스 헤드라인. CEO 부부, 딸 강제 대리모 조작, 사회적 지탄. 어머니는 자살 시도. 병원으로 실려갔다. 나는 갔다. 왜? 부끄러워서. 그녀의 손이 차가웠다. 민준아, 용서해줄래? 용서. 그 단어가 무거웠다. 나는 나왔다. 지은이에게 말했다. 엄마가 시도했어. 지은이는 울었다. 오빠, 나도. 흔들려. 복수가 가족을 더 아프게 했다. 최 회장은 체포됐다. 뇌물죄. 그의 아들은 도망쳤다. 할인의 아버지 없는 삶. 나는 지은이와 할인을 데리고 제주도로 갔다. 휴가. 바다 바람. 오빠, 여기서 새로 시작하자. 하지만 복수는 끝나지 않았다. 부모님의 재판 대기. 나는 증언할 터. 이 진실을 위해. 가을잎이 물들 때 재판이 시작됐다. 서울지법. 방청석은 기자들로 가득했다.
지은이는 할인을 안고 지켜봤다. 오빠, 강하게 나는 증인으로 나섰다. 부모님은 제 여동생을 도구로 썼습니다. 사랑이 아니라 이익을 위해 내 목소리가 떨렸다. 판사는 고개를 끄덕였다. 증거 제출. 부모님은 피곤해 보였다. 아버지의 머리는 희끗했다. 어머니는 약에 취한 듯 했다. 변호사가 정신적 압박을 주장했다. 하지만 녹취록이 재생됐다. 지은이를 임신시켜. 돈 줄게 법정이 충격에 빠졌다. 아버지가 무너졌다. 그만. 다 인정할게. 재판 중간, 반전. 최아들이 돌아왔다. 저도 피해자예요. 아버지 강요, 그는 증언했다. 대리모 계약은 무효하지만 그의 눈빛은 거짓. 나는 조사했다. 그는 돈을 챙겨 해외로 도망칠 계획. 나는 경찰의 팁 체포. 배신자. 지은이는 재판 후 말했다. 오빠, 이제 끝나, 아니. 부모님의 유죄 판결. 징역 3년. 집행유예 가능성. 하지만 사회적 사형. 사업 파산, 이웃의 시선. 어머니가 나를 찾아왔다. 민준아, 할인을 봐줄래? 우리 죄로 나는 허락했다. 할인이 웃었다. 할머니 품에서. 하지만 내 마음은 갈등했다. 상담에서 박 선생이 말했다. 복수는 끝났어. 이제 치유. 지은이는 할인을 키우며 웃었다. 오빠, 패션 브랜드 차릴게. 할인 이름으로 그녀의 꿈이 되살아났다. 나는 회사로 복귀했다. 승진. 하지만 빈 껍데기. 겨울 직전 최종 선고. 실형. 부모님은 감옥행. 아버지가 나를 봤다. 민준아, 미안해. 너희를 사랑했어, 사랑. 늦은 고백. 나는 고개를 돌렸다. 지은이는 울었다. 오빠, 우리. 괜찮을까? 그날 밤 나는 강변을 걸었다. 한강 물소리. 복수의 끝, 하지만 공허. 지은이와 할인, 그게 내 전부. 부모님의 편지. 용서해. 새로 시작해 버렸다. 하지만 할인의 미소가 그 빈자리를 채웠다. 새해가 밝았다. 서울은 눈으로 덮였다. 지은이의 브랜드 론칭 파티. 작은 갤러리. 할인은 이제 걷기 시작. 엄마, 그녀의 목소리. 지은이는 무대에서 말했다. 이 브랜드는 제 딸, 그리고 제 오빠에게 바칩니다. 배신 속에서 피어난 꽃 박수. 나는 뒤에서 지켜봤다. 눈물. 부모님은 출소했다. 조기 석방. 그들은 작은 원룸으로. 어머니가 전화했다. 민준아, 와줄래? 나는 갔다. 테이블에 김치찌개. 엄마 솜씨 침묵 후, 대화. 우리가 잘못했어. 하지만. 후회 안 해. 너희가 강해졌으니까. 복잡한 감정. 용서. 아니. 하지만 증오도 사라졌다. 최 회장은 감옥. 그의 아들은 해외 망명. 사업은 재건. 지은이의 브랜드는 히트. 나는 파트너가 됐다. 오빠, 같이 하자. 할인은 우리를 묶었다. 삼촌, 그녀의 포옹. 하지만 후유증. 밤의 악몽. 지은이의 울음. 나는 상담을 계속했다. 이제 자유야, 자유. 복수의 대가로 잃은 것들. 가족의 일부. 하지만 얻은 것, 강함, 진실. 한강 다리에서 지은이와 서렸다. 오빠, 고마워. 내 덕에 살았어. 나는 안았다. 나도 오할인이 손을 내밀었다. 새 손릿의 시작. 복수는 끝났다. 하지만 여운은 남았다. 삶은 계속. 더 강하게,
더 사랑스럽게. 그게 우리의 이야기.